포르투에서 2월 4일 산티아고로 출발하기 전 3일 동안은 포르투 시내와 근교를 방문했습니다. 포르투 시내에 있는 볼량시장을 가보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적인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인사동의 쌈지 건물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곳인데 그닥 저는 살 물건이 없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가 2018년 2월이었는데 2018년 5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은 예전 모습을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렐루 서점을 방문했는데요. 렐루 서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고 알려져 있죠. 포르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꼭 들리는 곳이에요. 이 서점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첫째,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1881년 렐루라는 형제가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앤 K 롤링이 해리포터 요것에 대한 영감을 거기서 얻었다. 그래서 유명해진 서점입니다. 이 서점 안으로 들어가면은 빨간색 계단이 두 갈래가 이렇게 모였다 또 나눠졌다 이런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책장을 보면은 원목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저는 그게 원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상 찍으려고 다시 찾아보니까 시멘트에다가 원목 느낌이 나게 이렇게 장식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렐루 서점을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오래된 것들을 자꾸 부수고 새 거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종로 서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1980년대 때 그 미팅을 한번 주선한 적이 있었거든요. 종로 서적에서 각 남녀 각각의 쪽지에다가 그 서점 코너 이름을 쓰고서 그걸 뽑게 한 다음에 거기서 만나게 했었죠. 그런 추억이 어려있는 종로 서적이 없어진 거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포르투 근교에 있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그 기마랑이스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쌍벤투역, 제가 머물렀던 포르투의 숙소에서 아주 가깝더라고요.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쌍벤투역이 있더라고요. 그 역에서 기차를 타고 기마랑이스를 갔습니다. 기마랑이스는 포르투가 시작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도시였죠. 쌍벤투역은 벽면이 포르투갈의 독특한 그 타일 양식인 아줄레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기차를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국에 가면 기차 타고 혼자 여행을 다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은 못했습니다. 기마랑이스는 포르투갈이 시작된 도시라고 하는데 포르투 도시보다 깔끔하더라고요. 예전의 집들을 부수거나 이러지 않고 그 형태 그대로 보존하고 자기들만의 색깔을 이렇게 칠해서 색이 살아있고 조화가 있는 도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마랑이스 성을 방문했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 성에 이끼가 껴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저 성이 몇백 년은 됐는데 과거인데 거기에 이끼가 있구나. 이끼는 현재고 과거와 현재가 같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시조 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뭐 이런 시조가 생각났습니다. 기마랑이스 성 옆에 브라간사 공작 대저택이 있더라고요. 그 저택도 제가 방문을 했죠. 그 저택 2층에는 성소, 그러니까 성당이라 그럴까? 조그만 공간이 교회 공간이 있었습니다. 브라간사 공작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지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 질투심이 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거하는 공간, 집이라는 것이 먹고 자고 그리고 뭐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공간에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경건해지고 기도하고 침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게 참 부럽죠. 그래서 돈이 많아서 자기 부인한테 저런 걸 지어줬구나. 그런데 나는 뭐지? 갑자기 제가 기거하고 있는 공간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봤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시간을 정하고 어떤 곳을 정해서 거기서 침묵하고 기도하고 경건해지는 그런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바로 성전이고 성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2월 4일 산티아고로 출발하기 전에 포르투 대성당에서 순례자 여권을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은 건 아니고요. 4유로 주고 샀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분들은 이 순례자 여권을 꼭 지니고 다니죠. 산티아고에 도착하기 전까지 들린 알베르게 숙소라든지 바, 카페 이런 데서 순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그런데 그 스탬프 모양이 각각 달라서 그거 보는 재미도 괜찮습니다. 포르투 대성당은 특이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벽면이 아줄레주, 쌍펜투역에 벽면도 아줄레주로 되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거로 되어 있다는 거 빼놓고는 그 내부는 특별히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날 제가 포르투에 있는 성당을 3개나 봐서 이게 이 성당인지 저 성당인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기억이 나는 거는 포르투 대성당 담벼락에서 바라본 포르투 시내 풍경이에요. 주황색으로 된 지붕이 인상적이었죠. 창문이 깨졌거나 오래된 집 이런 것들을 부수고 그래서 똑같이 획일화된 뭐 아파트나 이런 걸 지은 게 아니라요. 예전의 주택 그대로 남아있는 그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포르투에 있는 동안에 빨래는 첫날이나 둘째 날 이럴 때는 간단하게 속옷이나 양말 이런 거는 손빨래를 해서 제가 머물렀던 숙소 실내에다가 널었습니다. 밤에 그렇게 널어놓으면 아침에 바짝 마르죠. 그런데 2월 4일 날 출발하기 전날에는 큰 빨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근처에 빨래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방에 가서 코인 놓고서 빨래를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너는 그 영어가 되니? 도대체 소통을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했냐고요? 예, 아주 훌륭한 도구가 있더라고요. 구글 번역기가 있잖아요. 거기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치면 영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들도 구글 번역기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못 걷는 일은 없습니다. 드디어 출발입니다. 2월 4일 머물렀던 포르투의 나이스웨이 호스텔에서 8시 반에 나왔습니다. 이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 있어 보여서 해안길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전날 서핑을 해보니까 해안길은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하루 종일 혼자 걸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루트를 찾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중앙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하고 비슷하잖아요. 계획 세운 거 그대로 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정시에 모여서 몇 시까지 어디에 모여서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달리기 경주하듯이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르투에서 출발할 때는 포르투 대성당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거기까지 다시 가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는 싫어서 숙소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화살표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 화살표가 제 숙소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민이다.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할 수 없이 구글 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맵에다가 제가 그날 머무를 숙소 이름을 입력을 했죠. 마이아에 있는 숙소였는데 11km가 나오더라고요. 첫날이라서 많이 걸을 수가 없어서 그 정도 되는 거리를 목표 지점으로 했죠.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저는 포르투스 베이직이라는 앱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게 이제 그 앱에서는 포르투에서 산티아고까지를 11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보통 25km 정도를 걷는데 첫날 코스는 포르투에서 빌라리노라는 데까지예요. 근데 25km잖아요.
근데 제가 첫날부터 25km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이야라는 곳에 있는 숙소를 입력한 거죠. 11km가 되는 숙소요. 드디어 이제 그 구글 맵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뭐 우회전 해라, 좌회전 해라, 뭐 이거 따라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걷다 보니까 이제 화살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구나 이랬죠. 그리고 또 걷다 보니까 특이한 건물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색다르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 이제 드디어 걷는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걷는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짐이었습니다. 앞편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짐 줄일 거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선크림까지 안 갖고 갈 정도로 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무게의 한 10분의 2 정도 되는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으려니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아, 버려야 되는데 이거 내 인생하고 비슷하구나. 내가 너무 과도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비슷하구나.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지? 계속 생각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노트북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선고를 받고 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이야말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내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를 힘들게 했던 게 개였습니다. 제가 개를 참 무서워합니다. 아, 이른 아침 나왔기 때문에 길 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주택가에서 큰 개들이 마구 짖어대는 거예요. 논밭을 지날 때에도 그 농장 같은 데서 아주 큰 사냥개 같은 개들이 짖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서워서 막 그 두려워하면서 빨리 거기를 지나가고 식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했죠. 아, 나는 이 두려움이라는 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건가?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는 건가? 버지니아 사티어가 말한 것처럼 절망, 좌절, 두려움 그 모든 게 다 나라는 걸 인정은 하겠는데 근데 나는 이걸 극복하고 싶은데 왜 이놈의 별것도 아닌 남들은 별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개가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1km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11km를 다 걸어서 마이야에 있는 에어포르트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짧은 거리를 걸었고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왔기 때문에 12시 전에 도착한 거예요. 아무도 와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풀고 난 다음에 마이야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벼룩시장도 구경하고 점심으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근사하게 먹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 포르투에 있는 그 나이스웨이 호스텔 거기 제가 4일 머물렀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고 지금 마이야에 있는 에어포르트 호스텔에 직원도 그렇고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뭘 걱정하는지 저의 두려움까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이분들도 친절 교육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예 친절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죠. 어떻게 매뉴얼로 되겠어?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됐죠. 숙소는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 침구류가 덜 말라가지고 뽀송뽀송하지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 이렇게 주는 담요를 덮고 자기는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언니에게 빌린 침낭 속에 푹 들어가서 잤습니다. 숙소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친절했기 때문에 마음 포근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그 누나의 김영미였습니다.